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파마 머리가 참 인상적인 사람이었죠. 이 사람 결국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시민감찰위의 경징계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어제 류 총경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류 총경은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경찰국 설치와 이태원 참사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는데 도대체 이태원 사고와 경찰국 설치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어제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류 총경, 그 다음 날엔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까지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자신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류 총경은 이태원 참사 원인의 하나로 왜 경찰국을 지목했냐라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유능한 경찰이었는데 경찰국 설치된 것 말고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참사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치안이 원래 세계 최고 수준 아니냐는 질문에 류 총경은 우리 경찰이 세계 최고의 경찰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자부심이 이번에 한 방에 무너졌다며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사고와 경찰국 신설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 다음 대목에서 류 총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태원 헬로원 축제가 매년 열리는 축제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충분히 안전 경력을 배치해서 무사히 다 진행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동대가 경호와 경비에 배치가 됐지 안전에는 완전히 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국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반대 논리로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고 경찰의 모든 관심은 국민의 안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안전이었다며 그런데 경찰국이 설치되고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면 경찰들은 인사권을 장악한 권력을 바라보고 그쪽에 맞춘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 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이태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요. 경찰국 설치로 정권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경찰들은 그것만 쫓게 됐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게 왜 기적의 논리라는 비판을 받는지 잠시 후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류 총경의 발언은 팩트부터가 틀렸습니다. 류 총경이 몸담고 있는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한루원 대비 경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관을 34명에서 90명 동원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37명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경호는 과거 청와대 시절과 마찬가지로 경호 전문 경찰 부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 총경은 그 이전까지는 충분히 안전 경력을 배치해서 무사히 다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왜 다들 김어준 방송에만 나오면 저렇게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류 총경의 발언을 두고 기적의 논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류 총경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국 설치로 정권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경찰들은 그것만 쫓게 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요. 그 이전 즉 경찰국이 신설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경찰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냐? 여러분들 경찰국 신설 논란이 좀 사그라든지 좀 돼서 핵심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지난 7, 8월 한창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계속됐고 이상민 장관은 이에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 훼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냐면 지금까지 경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 경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경찰관도 경찰 독립 훼손 주장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없애자 경찰을 통제할 기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완전히 박탈돼 경찰 권한은 엄청나게 커져버렸지요. 때문에 공룡경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 따라서 막강한 경찰력을 통제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공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법률상 하자도 없는 것이 경찰청은 법률상 행안부 장관 소속이지요. 그럼 류춘경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청와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지켜지는 것이고 행안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훼손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류총경 과연 뭐라고 대답을 내놓을까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고요. 자, 참고로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도 내무부에서 경찰 인사와 예산, 치안 정책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당시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반발의 배경엔 보수파 정부에 대한 반감,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고, 이들 경찰들의 행동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통 끝에 경찰국 신설이 이미 됐고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사고를 틈타 이를 경찰국 신설과 연계시킨다? 자, 그것도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참 이분 경찰을 할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경찰국을 신설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안전한 나라였는데 경찰국 신설을 하고 나서는 매우 위험한 나라로 바뀌었다. 이 기적의 논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유사명 총경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